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만남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면모만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첫인상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이나 저급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때로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기에 정리하거나 적절한 거리를 둔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본 모습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리적 욕구가 불충족된 상황에서의 반응 관찰. 인간의 본성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난다라는 오래된 격언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것이 수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관계가 깊어져 있거나 혹은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얻은 통찰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식욕과 수면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고프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평소에는 숨기고 있던 성격이나 본 모습을 드러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신체적 능력과 체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인지 능력도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지력이 바닥나 쉽게 화를 내거나 판단력이 떨어져 대충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자포자기적 태도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또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인간에 대한 존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이처럼 배고프거나 피곤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언행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진정한 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귀찮게 하거나 성가시게 구는 것은 누구라도 짜증을 낼 수 있는 일이므로 우리도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매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A. 친구 관계를 통한 깊이 있는 통찰. 유유상종이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성격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게 된다는 의미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비슷한 취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나 동업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타지에서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모이거나 같은 학교 출신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동질성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은 서로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면서 더욱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친구 그룹을 관찰해 보면 대체로 그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까지도 포함합니다. 성격, 여가 활동 방식, 대화 주제 등에서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과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므로 진정으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성격이나 성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음식 취향이나 경제적 수준까지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나 친한 친구 5명의 평균이 자신의 수준이라는 말은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통찰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친구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며 때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주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나중에 당신과 친밀해졌을 때 보일 수 있는 태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순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의 친구 관계를 통해 예상치 못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행동과 생각은 그 사람이 앞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친구들과 완전히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상대방이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친절함을 통한 진면목 파악.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자연스럽게 가면을 벗게 됩니다. 물론 더 큰 목적을 위해 쉽게 가면을 벗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 웨이터 법칙입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CEO 빌 스완슨의 저서에서 언급된 이 법칙은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수많은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 검증된 원칙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 CEO들이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이 법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갑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위치이므로 누군가를 대할 때 눈치를 덜 보고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위치입니다. 선택의 폭도 을보다 훨씬 넓죠. 예를 들어 면접관은 지원자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 배우는 무명 배우보다 더 많은 작품 선택권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선택의 자유가 더 많은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짜 모습을 더 쉽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어서 자신이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답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기대로 인해 실망감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용하려 들 것이고 다른 한쪽은 당신의 친절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으로 존중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받은 친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받은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해 합니다.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보이는 이러한 반응들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순간의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실천적 조언.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객관적 관찰의 중요성.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관찰하기. 일회성 행동이 아닌 패턴을 주목하기. 특정 상황에서의 일관된 반응 살피기.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기. 적절한 거리 유지. 너무 빨리 친밀해지지 않기. 개인적인 경계선 설정하기. 감정적 투자의 수위 조절하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 갖추기. 신중한 판단. 섣부른 결론 내리지 않기. 충분한 관찰 기간 가지기.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확인하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자기 보호. 과도한 희생 피하기. 건강한 경계선 유지하기. 필요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갖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고 존중하기.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나쁜 관계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진면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단순한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하게 관계를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